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네,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방학이 곧 다가온다는 뜻이겠죠. 이번 방학 뭐 할지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제로 대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외 활동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함께 하세요. 네, 저는 가장 자유로운 성인기가 대학 생활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때에는 뭘 해도 좀 더 너그럽고 예쁘게 봐주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공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얼마나 바쁜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어른들이 이 대학생들에게는 관대합니다. 좀 못하면 어때? 실패하면 좀 어때? 라고 얘기도 해주고요. 열정 있다고도 봐주고요. 뭐 공부든 연애든 취업 준비든 다 응원을 해주는 청춘이라서 응원을 받는 시기가 바로 대학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좀 많은 경험을 쌓았으면 하는데요. 가장 경험을 많이 쌓을 수도 있고 또 사회인이 되기 전에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때 좀 경험을 많이 쌓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이 스펙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대학생들은 이 대외 활동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좀 질문을 해봤는데요.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대외 활동의 경험이 정말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에 7명에서 8명 정도, 정확히는 77.7%의 대학생들이 대외 활동 경험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관심이 참 많다는 거고 또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일부는 또 대학 생활에서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망설이고 고민하고 이런 시기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관심은 많고 또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 방송 보시면서 같이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어떤 기관에서 매년 이 대외 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 조사가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18년 동안 대외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예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지금 한 40.9%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작년 비해서는 사실 참여율이 좀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50% 수준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이 참여율이 떨어졌다, 이 대외 활동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오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매년 이 결과를 본 결과 작년에 비해서 대외 활동의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여 기회가 좀 줄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요. 요 최근에 몇 년치의 어떤 분석 결과를 보면은 보통은 40%에서 60% 사이를 좀 이렇게 웃돌고 있거든요. 그거는 대충 좀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드리면 2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도 대외 활동을 경험을 한다. 그리고 평균 참여 횟수를 물어봤더니 1.6회 정도 참여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아예 경험을 안 한 사람은 있지만 참여를 했던 사람은 한 번 이상은 한다는 거죠.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한 번 이상, 그 이상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대외 활동의 어떤 장단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까라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대외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험을 쌓는 일이죠. 저는 모든 경험은 또 학습의 기초가 되고 어떤 경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경험은 다 자산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런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는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요. 이 도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평소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도전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대외 활동 내용에 따라서 개인에게는 도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창의성,
무언가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서 활동을 해야 되고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또 갈등 해결, 여러 사람들이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의견 충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갈등은 뭐 감정으로 번지거나 뭐 멱살 잡고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팀 내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갈등 조정 능력도 내가 키울 수 있고 또 이런 갈등을 해결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의사소통 역량이나 내가 어떤 자소서나 이런 면접에서 소스들로도 활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개발이 되죠. 아무래도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과제 수행이 아니라 또 전문 지식을 또 쌓아야 되는 그걸 좀 이제 뭐 글로 남기거나 어떤 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런 대외 활동을 하면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도성도 가지게 되고요. 표현력, 내가 했던 것들을 글이던 어떤 말이던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건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팀워크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경험이라는 자산이 나중에 스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참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또 실제로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일단 뭐 경제적으로 교통비나 식비나 어떤 활동비를 지급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협찬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입사 특전 이런 것들이 좀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서는 서류를 면제해 주는 곳까지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서류 전형에서 가점으로 또 이렇게 주거나 그래서 우리 회사와의 인연이 있었던 그런 취준생들 어떤 대외 활동으로 인연이 있었던 그 분들에게는 특전을 주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또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외 활동을 통해서 나름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던 아니면 비전공 부분이던 고루고루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이 되고요. 또 인맥을 쌓을 수 있죠. 여기에서의 인맥은 전국에서 또 같은 위치에 있는 대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대인관계가 좀 확장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멘토링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실무자들과의 또 인연을 쌓을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좋은 인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대학생 입장에서 우리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서 또 집계를 해본 게 있는데요. 일단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1위는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했어요. 대외 활동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골고루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또 쌓을 수 있고 또 그걸 나중에 또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의 결과 이 활동의 어떤 경험은 좀 큰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펙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목에도 좀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경험은 스펙이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스펙, 요즘에는 그 경험, 실무 경험, 또 어떤 인턴이나 일 경험이나 이런 걸 쌓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못했을 때 대외 활동으로 좀 추가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직무와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잘 똑똑하게 찾아서 하셔야 더 도움이 되겠죠. 스펙 부분에 좀 추가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맥 형성이 된다라는 건데 좀 대학생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전체 학생들이랑 어울려서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어떤 한 과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친하고 그런 건 아닌데 또 내가 전공에서만 있다 보니까 다 같은 전공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지만 골고루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좀 적다. 뭐 동아리 같은 걸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외부의 어떤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또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는 게 또 3위로 장점으로 꼽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사실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좀 상위권으로 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건 대학생들 입장이라서 아마 4위에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대외 활동이 참 장점이다라고 했어요.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취업 준비를 조금 이제 천천히 해도 되다 보니까 해외 연수나 해외 기회가 있으면 좀 이런 걸 좀 장점으로 많이 꼽아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비용이 좀 들다 보니까 해외 연수나 어떤 여행의 기회가 있는 그런 활동들 좀 선호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대외 활동 장점만 있느냐, 다 대외 활동 경험하면 다 얻는 것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또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잘 운영되지 않은 대외 활동인 경우에는 또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기록되는 게 뭐냐면 일단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이 대학생들의 어떤 시간과 노력이 가치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걸 뒤로 하고 우리가 대외 활동이라는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보상이나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서 혹은 가치에 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너무 투자해야 되는 어떤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요구된다면 이게 이제 열정페이로 비춰진다면 너무 이제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대학생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무료로 이 사람들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요구와 과제를 막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분명히 대외 활동을 선택을 하면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한 어떤 기회 비용이 너무 크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꼽히는 건 뭐냐면 운영 미숙으로 인한 어떤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운영 미숙이 된다는 건 뭐냐면 좀 역사가 짧은 기관인 경우에 좀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외 활동을 하실 때 좀 조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좀 역사가 긴 몇십 기가 되는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죠. 좀 지금 대외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기관들은 아무래도 운영이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조금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되겠지, 완벽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게 행동으로 비춰진다면 우리 대학생들은 그 기관 또는 그 기업에 많은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국토대장정 같은 경우에 막 20기, 30기 되는 좀 이렇게 역사가 깊은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국토대장정이라고 하는 거를 또 다른 어떤 회사에서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실제로 자문이나 컨설팅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원래 20기, 30기 했던 그 기관에다가 우리가 국토대장정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 기간이나 어떤 노하우가 길고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좀 컨설팅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 사례들도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슈들을 미리 알려주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이벤트를 좀 대비하세요 라는 어떤 팁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후기라든지 뭔가 정보를 좀 많이 찾아보고 이 역사가 좀 깊은 이런 기관인가, 이 활동들이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인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으로 꼽힌 거는 혜택이나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열정페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제 좀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보상이 있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쓸 수 없는 혹은 제한된 보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활동비라든지 어떤 그런 특전을 지급을 할 때 현물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 예산 그리고 후 지출이 아니라 선 내가 지출, 후 예산 배정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대학생들이. 나중에 청구해라 이런 시스템은 정말 불합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회사에만 통용되는 마일리지로만 부여를 해주는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그 고객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곳을 가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보상 체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충분한지 좀 알아봐야 돼요. 물론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급여 정도의 수준을 바라시면 안 되고요. 어떤 그 비슷한 수준에 내가 노력하고 어떤 그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에게 수고했다라고 할 수 있는 보상과 혜택이 주는 수준인가라는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내용이 불일치하다. 사실 공지를 해놓고 어떤 멘토링도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실무자들이 멘토링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과제를 수행하게끔 요구를 한다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후기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했는데 도움이 안 된다. 모든 경험은 제가 자산이라고 했는데 이 대외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그 전공의 불일치라던가 아니면 이걸 했다고 얘기했을 때 별로 반응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그런 경우죠. 그래서 대외 활동을 한다고 하면 모두 다 혜택이 주어지고 나에게 다 장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외 활동 나도 해보고 싶어요. 혹은 지난번에 했는데 실패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은 대외 활동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외 활동의 종류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8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공모전인데 사실 이 공모전은 너무 큰 대외 활동의 꽃이라고 불리고 또 이게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2강에서 제가 따로 제가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간단히만 얘기를 해드릴 건데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좀 수상을 했거나 좀 좋은 성과가 났을 때 취업 특전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취업 특전의 혜택을 좀 내가 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걸 선택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전공과 일치시켜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역량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전 선택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서포터즈를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서포터즈는 좀 내가 어떤 높은 지식이나 이런 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열정만으로도 대외 활동의 종류가 거의 다 열정만으로도 가능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포터즈를 했을 경우에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취업 특전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멘토링, 실무자와의 만남, 멘토링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관이 목표 기관이라면 내가 그 회사를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캠프, 나와서 야외 활동하는 거, 캠프, 연수 혹은 국도 대장정 이런 것들이죠. 이런 활동들은 사실 교육, 연수를 받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 전공과 관련돼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러면 굳이 전공을 또 쌓기보다는 두루두루 활동하고 내가 이제 대인관계에 좀 많이 확장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해서 전공과 관련 없는 어떤 그런 캠프를 가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국내 봉사활동도 있고 해외 봉사활동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맥을 쌓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곳으로 간다면 아니면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연결해서 봉사활동을 갈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전공활동 외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도 좀 목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단인데요. 8번째 기자단은 사실 공부를 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학습할 기회가 많거든요.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굳이 팀이 많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제 집에서 학교에서 글을 꾸준히만 올리기만 해도 과제 수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내가 보건 쪽에 관심 있다. 그럼 보건과 관련된 기관에서 주는 그런 기자단 활동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취업 이런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만약에 기자단 활동을 하게 되면 요즘에 어떤 취업의 동향은 이렇구나, 내가 뭘 준비하면 좋겠구나 이런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이 많은 대외 활동 중에서 나는 뭘 선택해야 되겠다 이걸 잘 선택하는 게 좀 과제이죠. 대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친구가 하니까 이렇게 무조건 목적 없이 따라가는 거는 스펙이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대외 활동이 집계를 해보니까 1,550개가 있었어요. 이 많은 대외 활동이 있었는데 나는 경험을 했나 안 했나 한번 보시고 또 이 많은 대외 활동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냥 마음 먹고 준비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위로 꼽혔던 게 이 서포터즈예요. 아무래도 기업에서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좀 참여할 수 있는 서포터즈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45% 이상이 서포터즈 활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봉사활동이었는데요. 봉사활동이 이제 17% 정도가 있었고요. 3위 같은 경우는 기자단이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학습을 하고 싶다, 지식을 쌓고 싶다 한다면 이 블로그 혹은 기자단 활동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해외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타로 꼽혔는데 내가 조금 어떤 분야를 선택할 것인가 이걸 보고서 좀 확률을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공모전은 집계가 안 됐고요. 공모전은 제가 2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올해 하고 있는 공모전 포스터를 지금 좀 참고해서 보시라고 가져왔는데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의 활동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포스터들은 계속 매년 꾸준히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인기가 있는 그런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영 미숙에 좀 이런 염려가 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대기업 이런 순으로 좀 많이 활동을 선호해요. 주체사가. 그래서 그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취업 특전을 받을 때 좀 이제 많이 그 좀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고 경험을 좀 스펙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실무자와의 어떤 인연을 좀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 순으로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여행이나 아니면 해외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 활동 예를 들면 뭐 문화비를 지급을 해줘서 내가 꾸준히 영화를 볼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지금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 경험 같은 거를 내가 제공을 받아서 인턴 같은 것들은 조금 하기가 어렵고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그런데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외 활동이 이제 좀 참여의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국토대장정이라든지 어떤 체력을 튼튼히 하고 뭔가 활동적인 것들을 좀 경험하고 싶다 하는 것도 꾸준히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대외 활동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검색하는 어떤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뭐 포털 사이트에서 대외 활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쭉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외 활동 정보들이 가득가득한 이런 사이트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올콘이라든지 뭐 링커리어라든지 싱유라든지 아니면 아웃캠퍼스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가시면 바로바로 그 내가 검색할 수 있는 그 키워드를 뭐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야별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고 바로 들어가시면 지금 모집 중인 어떤 대외 활동이 뭔가 이런 걸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외 활동은 사실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이트 좀 보시면서 좀 나한테 맞는 대외 활동이 뭘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외 활동 하고 싶은데 그러면 막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이 스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외 활동을 잘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활동 목적과 활동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이 대외 활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입사 특전 혹은 어떤 금전적인 어떤 지원, 협찬, 학습을 하기 위한 것, 혹은 인맥을 쌓기 위한 것, 단순히 나는 그래도 경험을 쌓는 것이라도 좋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런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심 분야와 종류를 선택해야 돼요. 대외 활동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업종을 혹은 직무를 선택해서 정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전공과 내가 일치한다면 또 역량으로 또 연결해서 경험 기술서에 또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활동 기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대학생들을 위해서 방학 동안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검색하시면 모집 중인 그 대외 활동을 많이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 얼마의 기간을 투자할 것인가를 좀 정해야 돼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파견 같은 경우에는 2년, 해외 봉사 2년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방학 동안 이 할애하는 거를 좀 허용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를 이걸 잘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1단계에서 지금 정리한 대로 목적과 어떤 그 활동 목적과 어떤 기간이나 어떤 기간에 대한 어떤 기간인가 내가 믿고 이 활동을 지원해도 되는 기간인가 그다음에 내가 자격이 되는가 제가 대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휴학생들도 포함이 되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활동 내용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인가 관심 있는 것인가 좀 보시고요.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과거의 활동
활동을 좀 잘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역사가 있는 그런 대외 활동인 경우에는 수기들을 잘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수기를 통해서 만족도라든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잘 확인을 꼼꼼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참여를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지원서를 좀 작성을 하시고 전화나 서류로만 가능한 것도 있지만 면접까지 보는 그런 대외 활동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서와 면접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4단계는 실질적으로 일정 스케줄링,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업이랑 병행을 하게 되면 좀 더 바빠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방학에서 요것만 하겠다 하시면 일정 관리 좀 잘 하시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잘 참여하시고 성과 관리를 해야 되겠죠. 팀워크 보여줄 때 내가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내가 몇 등을 해서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열정을 보였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치고 나면 수기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증샷, 사진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남겨놓고 성과 뭐가 있는지 잘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경험 노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대외 활동을 성공하는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정해라. 뭘 정해라? 네, 참여의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지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야 활동이 어떤 스펙으로 잘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찾아라. 내가 선택하지 말고 활동 정보, 수기와 과거의 만족도와 활동 내용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 골라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다 소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뭐 방학 때 하나씩만 하더라도 뭐 한 2개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혹은 하나만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만 잘 선택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잡아라.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대외 활동이 어떤 뭐 과제물이라든지 양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 너무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번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여기에 열정을 쏟아가지고 내가 역량 쌓을 기회가 없었다 이러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잘 할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남겨라는 인증, 기록물, 그 다음에 사람, 인맥 확실히 남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외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이번 방학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